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는 소식, 보내주신 자료도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무려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네, 그렇죠.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할리우드의 판 자체를 그냥 뒤흔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거래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또 왜 한편의 할리우드 드라마 같은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뭐랄까 컨텐츠 업계의 지각변동이죠.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기술 공룡이 거의 100년 역사의 스튜디오를 삼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대획이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규제 당국의 승인 앞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입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먼저 이 거래가 성사되면 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부터 짚어보죠. 제 생각엔 그냥 기묘한 이야기 옆에 왕자의 게임이 놓인다, 뭐 이런 수준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막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겁니다. 한 전문가는 건드릴 수 없는 컨텐츠 제국이 탄생하는 거라고 표현했죠. 건드릴 수 없는 제국이요? 네, 단순히 넷플릭스 가입자 3억 명에 HBO 구독자 1억 2천만 명이 더해지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워너가 가진 거의 100년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해리포터나 배트맨 같은 IP가 넷플릭스의 데이터 기술이랑 결합되는 겁니다. 이건 뭐 창작부터 요통까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엄청나네요. 근데 그럼 저희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구독 하나로 이걸 다 볼 수 있게 되면요. 아니면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요금을 확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할리우드 내부에서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업계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 재앙이라는 표현 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일자리 문제입니다. 스트리밍 거품 꺼지고 작가랑 배우 파업까지 겪으면서 수만 명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힘든 상황이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합쳐지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영하는 쪽, 그러니까 극장업계도 타격이 엄청나겠군요. 정확합니다. 한 영화관 단체는 이 합병이 북미 박스오피스의 4분의 1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어요. 과거에 넷플릭스 CEO가 극장 관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서 우려는 더 크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미국 작가조합 같은 곳에서도 이건 반독점법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종류의 약탈적 거래다라면서 아주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계의 거센 반발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간 걸까요? 보내주신 기사를 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거래에 꽤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 사건이 드라마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달에 트럼프는 넷플릭스 CEO를 만나서 워너는 최고의 입찰자에게 팔려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 거래를 격려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며칠 전에는 갑자기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진다,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 내가 직접 관여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정말 극적이네요. 이게 정말 시장 독점을 우려한 순수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걸까요? 그 부분이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지점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규제 당국이 경쟁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귀결됩니다. 시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네, 만약 시장을 스트리밍 서비스로만 좁게 보면 넷플릭스의 독점이 명백해져서 합병이 불리해지고요. 하지만 유튜브, 케이블 TV까지 포함한 전체 미디어 시장으로 넓게 보면 승인될 가능성이 커지죠. 트럼프의 개입 한마디가 바로 이 시장 정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할리우드의 미래를 건 빅딜이 업계 내부의 생존권 투쟁과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는 두 개의 큰 암초를 만난 셈이네요. 결국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HBO 콘텐츠를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HBO라는 브랜드는 남을지 몰라도 그 컨텐츠가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랄까 우리가 알던 그 HBO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는 돈, 일자리, 시장 경쟁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한 전문가는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만약 정부가 이 반독점 심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편향성이나 다양성 같은 컨텐츠의 내용 자체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싸움이 단순히 기업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보고 또 어떤 이야기는 보지 못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콘텐츠 통제권의 시작은 아닐까요?